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건축 과정과 건축 방법,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순서와 요령에 관한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일반 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사람들이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오르거나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대책 등을 위해 이런 건물의 신축 등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러한 건축을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막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사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평생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나 집에서만 살면서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어느 땐가부터 갑자기 아파트 등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은퇴 후 문제를 생각하다가 이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은 건축은 허가 등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며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인식 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이런 건축을 위한 과정과 요령, 그리고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기획,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이런 건축을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건축을 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임대 수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 후 매매를 하거나 디벨로퍼가 되려는 것인지 등 건축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 건축 규모나 예산, 그리고 건축하려는 위치나 장소, 대지 규모 등도 그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목적은 한두 가지가 아닌 복합적일 수도 있을 텐데, 즉 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매월 임대소득이나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을 기대하기 위해 건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도 건축을 잘 모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공사비 등 절반 소요 비용이나 절차뿐 아니라, 소소하게는 예를 들자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형태는 유사하지만 건축관련법이나 재산 활용 등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수익을 추구하기는 좋고 사정에 따라 건물 전체를 소유할 경우 세금이나 각종 문제에 있어서 분리해서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에 비해 일조권이나 대지안의 공제조항 등 건축관련법상 불리하고, 또 도시계획법으로나 대지 규모 등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 등에서 건축주 혼자 건물의 종류나 예산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획적인 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별 어려움도 없고 또 사업도 잘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지 선정, 어디에 어떤 땅을 살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기획적인, 즉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종류나 규모, 예산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에 따른 대지를 물색해야 할 텐데, 이 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땅을 산다는 것은 건축이나 개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는 땅값도 엄청난 데다
땅값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나 공사비 등 건축비까지 전체 사업비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이 이렇게 중요한 땅을 선정하는 것을 부동산 사무소나 자신의 생각만으로 대지의 위치나 장소 등을 판단해서 그냥 결정하여 구입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지의 입지 조건이 상권이나 장래성 등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적인 요소 외에도 건축적인 문제, 즉 그 땅에 자신이 구상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에서부터 과연 그 땅의 일조권이나 주차계획, 그리고 각 층의 평면 구조 등 건축 규모 산정을 해보는 것은 부동산적인 판단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 수익형 건축물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분양 또는 매매를 위한 건축물이라면 사업성 검토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즉, 그 비싼 땅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알아야 공사비 등 사업비뿐 아니라 임대나 분양금액 등 수익금액을 산정해서 사업성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본인이나 부동산 사무소의 막연한 판단이 아니라 설계사무소 등 설계 전문가의 책임있는 자문을 받아야 실수하지도 않고 또 확실한 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땅을 살 때는 반드시 그 대지에 대한 건축적 판단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지 분석으로 주차 계획과 공간 계획에 관한 것인데,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과 경제성은 극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멋이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업성과 경제성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데, 이런 사업성과 경제성은 설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제가 본 채널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설계가 비싼 땅과 엄청난 공사비를 들이는 건축의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으로, 특히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 수익형 건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지를 분석하고 주차계획,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용도의 공간 계획을 해서 임대나 분양 등 사업성과 경제성을 맞추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지의 분석은 대지의 형태와 레벨, 그리고 도로관계, 그 대지로의 어프로치, 인접한 건물과 관계를 신중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주변 상황으로 어느 정도 상권이나 인접 건물 등을 파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과연 그 대지와 주변이 어떻게 발전되고 개발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인접한 건물의 배치와 주차 계획 등을 미리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지 분석은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상가주택 등의 건물에 있어서는 주차계획, 즉 그 대지에 몇 대의 주차가 필요하고 그런 주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의 건물이 임대나 분양 등 사업성에 어울릴 것이며, 이러한 용도의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사업성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지라도 설계자에 따라 설계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설계 내용이 건물의 이용이나 외관 등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도 전문성과 건축 경험이 없는 건축주보다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설계와 건축허가 등 건축 절차에 관한 것으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설계와 건축허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설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일반 빌딩, 공장, 학교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제각각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그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내과, 외과 등으로 세분되고 전문화된 것처럼 건축물도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설계의 기준과 방법이 달라 설계에 따라 건물의 사용이나 외관 등 모든 점에서도 달라지고 공사비나 공사기간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란 하나의 대지에서도 주차 방식, 건물로의 접근 방법 등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각 층의 평면 구조와 외관도 달라져 설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안을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안들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건축주와 설계자는 충분한 대화로 최상의 안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의 모든 점에 있어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설계된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의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러한 기간은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 내지 10층 정도로 500평 내외의 건물인 경우에 건축허가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공사기간도 이러한 건물인 경우에는 6 내지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공사 중에는 공사 감리를 받아야 하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또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절차는 주로는 건축사나 시공 관계자 등이 대행해 주므로 건축주는 이들 전문가들을 잘만 선정한다면 큰 무리 없이 원하는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담감에 관한 것인데 이상과 같이 처음으로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는 데 따른 건축 과정과 순서 그리고 계략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만나본 이런 건축주들은 이러한 문제 외에도 대체로 건축에 대한 두려움 등이 또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는 데다 건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잘못된 인식 등으로 차라리 복잡하게 건축을 하기보다는 집장사 등이 지어놓은 기존 건물 등을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각자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새 건물도 아니고 또 자신의 특성과 맞게 설계되고 건축되지 않은 건물을 많은 웃돈까지 얹어줘야 하는데 그럴 돈이면 차라리 건축의 모든 것을 건축주를 대신해서 진행해주는 CM이나 PM 방식으로 앞에서 설명한 기획에서부터 대지 구입 그리고 설계와 공사 등 사후관리까지 건축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CM이나 PM 방식에 대해서는 본 채널에서도 수차례 설명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건축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직장 등 하는 일에 얽매여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CM 방식으로 기획에서부터 건물의 준공까지 건축의 모든 것을 진행한다면 건축에 대한 부담감도 없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구상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건축 환경이나 각종 건축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 건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이러한 영상들을 눈여겨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례로는 젊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또는 직장에 매인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들이 이런 건축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대지 구입이나 설계 공사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건축주의 대부분이 주부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는 건축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건축 과정과 요령 또는 소규모 건물의 건축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획,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두 번째로 대지 선정, 어디에 어떤 땅을 살까, 세 번째로 대지 분석, 주차 계획과 공간 계획에 대해서, 네 번째로 설계와 건축허가 등 건축 절차, 마지막 5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담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은 그동안 본 채널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고자 하는 분들도 또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다양해서 어떤 분들은 건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인 분들도 있는가 하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주위에서 듣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정도의 설명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못할 것인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든 간에
저는 전문가들만 잘 선정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이나 어차피 설계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필요할 텐데 바로 이런 전문가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축의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젖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